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대기업에 가야 하는 이유, 대기업의 장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현직자가 말하는 대기업의 치명적인 단점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대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대기업이 정말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과 잘 맞는지 신중하게 따져보신 후 진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남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선택했다가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그렇다고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대기업의 첫 번째 단점은 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구조적 특성상 조직 규모가 워낙 크고 복잡하며 직원 수가 많은 만큼 인사이동도 빈번하니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의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 외에도 우리나라 특유의 유교 문화, 군대 문화 등 여러 불합리하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분위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일단 업무적으로 실무자들의 권한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 업무의 배정에 있어서부터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그다지 배려해주지 않죠. 그나마 본인의 상황과 능력, 의지를 감안해주는 경우는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언제든 내 의지와 무관한 근무지나 부서 이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요일에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는데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 진행도 대부분 탑다운 방식으로 매우 수직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뤄집니다. 요즘엔 실무자들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권장하는 곳도 많아졌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항상 윗분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결국 내 뜻이 아닌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즉 사실상 실무자들은 본인이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임원이나 팀장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만약 그들의 지시와 판단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실무자들 또한 그러한 지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겠지만 사실 그분들의 업무 지시 중에는 회사 혹은 내부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오직 윗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광팔기 수단인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조직 문화와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의사소통, 끝없는 보고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극심한 현타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업무 외적으로도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회식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기 싫은 회식에 참석하거나 업무와는 무관한 윗분들의 사소한 심부름들을 해결해 줘야 할 때도 많고 주말엔 골프나 등산에 강제 동원되기도 하죠. 40, 50대부터 20, 30대가 같이 부대껴서 일하고 있고 각자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소통 방식이나 공유하는 세대 문화가 다르지만 상급자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로 일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주체적으로 일을 찾아서 성장하는 습관이 퇴화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두 번째 단점은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노골적으로는 받는 소득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물론 웬만한 대기업은 기본 월급뿐만 아니라 각종 상여금과 성과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 대기업의 장점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준수한 보상은 분명 대기업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안에서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연차가 낮은 실무자들, 특히 한창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젊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호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차가 낮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에 큰 기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직원들보다 일을 게을리하고 능력이 있지도 않은데 단지 나이가 많고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훨씬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 선배들을 보면 정말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소득의 상한선이 명확하고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연봉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면 직원들 대부분이 일은 최대한 적게 그냥 적당히 욕 안 먹을 만큼만 하려고 하고 오로지 일찍 퇴근하는 것만 바라는 상황이 되죠. 이러한 점들이 요즘 똑똑한 취준생분들, 특히 회사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그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얻길 바라는 분들이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개인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대기업 월급만 꾸준히 모아도 서울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마저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으니 대기업 직장인 일을 할지라도 본인 월급에 만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물론 대기업에서도 임원이 되면 받는 연봉 수준이 확 달라지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 임원 달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거나 일에서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서 다른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공허함을 달래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마지막 단점은 전문성의 부족과 그로 인한 불안정성입니다. 먼저 전문성에 대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성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아서 해당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지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현실적인 전문성의 의미는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같은 대기업 회사원이라 하더라도 회사, 직무에 따라 전문성이 쌓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대기업에서 쌓이는 지식과 경험은 그 회사의 직무, 넓게 봐도 비슷한 업종의 회사와 직무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 또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아닌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짬이 차면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은 언제든 쉽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 가능한 것들이죠. 대기업의 이런 단점은 앞서 대기업의 장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명확하다는 대기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특성은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우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쌓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가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다른 업무들, 더 나아가 회사 전체의 밸류체인을 보고 배울 기회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향후 직무 전환이나 이직을 고려할 때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는 폭넓은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직장으로 어떤 회사에 입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무로 들어가느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의 첫 직무가 향후 커리어에 계속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게 잘 맞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직무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향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 이를테면 하기 싫은 업무를 맡게 되거나 직장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그 회사를 간절히 떠나고 싶어졌을 때 자신있게 퇴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서 개인 창업에 과감히 도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옛날처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는 요즘 상황에서 대기업 직장인들은 끊임없이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과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기업 직장인들의 끝은 결국 치킨집이다 라는 말도 결국 이런 전문성의 부족에서 기인한 씁쓸한 현실을 빗댄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치명적인 단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보면 대체로 대기업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하며 호봉제로 인해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어 있고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진정한 안정성을 느끼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대기업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싫고 자율적으로 폭넓게 업무를 배우며 일하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 연공 서열에 따른 차별 없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얻어낸 성과만큼 큰 소득을 얻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본인만의 확실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고 싶은 분들. 물론 완벽한 직업, 직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이 걸린 진로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구해서 그 직장은 이러한 곳이고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에 관련된 다른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